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생활권 재개발이라는 단어 이제는 좀 익숙해졌을까요? 생활권 재개발이 뭐야? 그것이 좋은 거야? 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생활권 재개발이 무엇인지, 기존 재개발과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원도심 재개발은 기존에는 성남시가 주도하는 순환 재개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 중심이 주민이 주도해서 제안하는 생활권 방식으로 개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사업 과정을 보시면 정비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정비구역 지정인데요. 이 정비구역 지정을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순환 재개발 방식에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성남시가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지역들은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재개발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생활권 재개발은 성남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 후보지를 제안하면 성남시가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 타당성 검토에 적합하면 그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순환 방식은 10년 단위로 재개발이 지정이 되다 보니 사업이 빠를 수가 없고 또 A구역 다음에 B구역 그 다음에 C구역 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생활권 재개발은 처음부터 생활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접근하다 보니 종합적인 도시 재편이 목표로 할 수 있고 또 여러 구역을 동시에 정비할 수가 있어서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니 생활권 재개발이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4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재개발 사업이 도시정비법 패스트트랙 개정안에 따라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 구성 승인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 구성이 된 것이고 추진위 구성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됨으로써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선장, 집행부가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어서 그 추진력이 훨씬 강화되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생활권 재개발이 빠른 이유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10년 단위로 수행되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민간이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개발 시간이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남시 생활권 재개발로 후보지로 확정된 곳들입니다. 총 7군데입니다. 올해 4월에는 태평 2사동, 수진 2동, 상대원 1, 3동이 확정이 됐고 두 번째로 5월에는 산성동, 단대동, 7월에는 태평 1동, 8월에는 은행 1동, 군각 2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도로 위치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태평 3구역 옆에 태평 2동 4동, 태평 1동이 있고 태평역, 모란역 사이에 수진 2동이 있고 산성역 해리스톤 뒤에 산성역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전문대 위쪽으로 보시면 은행 1동, 군각 2동 생활권 재개발이 있고 마지막으로 상대원 3구역 옆에 상대원 1, 3동 재개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 생활권 재개발은 지금 현재 후보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성남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착수 신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남시에서
노후도나 기반시설 부족 여부, 도시계획 적합성, 사업성 및 공공성 등을 검토한 후에 이때 합당한 구역들에 한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최근 재개발로 입주한 3개 구역, 하늘채 랜더스원, 금빛 그랑매종, 자이 프루지오를 보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준공까지 평균 14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보지 선정이라는 첫 발만 뗀 초기 단계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는 대략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권 재개발이든 순환방식 재개발이든 재개발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한다면 재개발 사업의 투자 핵심은 사업성일 것입니다. 해당 구역의 입지와 일반 분양 가능 물량과 분양가가 적정하게 나올 수 있는지가 결국 이 사업을 순항하게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생활권 재개발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 중에 어디가 좋은지를 입지와 단지 모양, 정비구역 규모와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업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분양 자격에서부터 조합원 자격, 사업성과 수익성까지 골고루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부동산 119는 여러분의 밝은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